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볼트의 여러 가지 인증 메커니즘을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OIDC 프로바이더 그리고 각각의 쓰는 메소드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볼트는 사실상 이런 시크릿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각각의 주체들, 그러니까 이런 시크릿을 획득해야 되는 주체들이 사실 어떤 걸 줄 저희가 알 수 없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애플리케이션이 될 수도 있고 뭐 시스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각각에 대해서 다 볼트에다 인증을 받아야 되는 이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증 메커니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기본적으로 저희가 쓸 수 있는 뭐 일반적인 유저네임 패스워드 같은 것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LDAP을 연동한다던가, 아니면 뭐 옥타라던가, 아니면 별도의 뭐 GitHub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동해서 쓸 수 있고요. 또 플랫폼 레벨에서는 이제 AWS나 애저나 뭐 알리바바 클라우드나 이런 클라우드 플랫폼들을 직접 연동해서 볼트의 인증을 받고 볼트에 들어있는 시크릿들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 살펴볼 부분은 이제 볼트 자체에다가 이런 시크릿을 획득하기 위해서 인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볼트의 이 인증에 대한 것들을 좀 빌려 쓸 수 있는 이 방법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볼트가 이런 여러 가지 인증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인증 메커니즘을 외부로 제공을 하는, 즉 프로바이더의 역할을 하는 게 첫 번째 케이스가 될 거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제가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하기 위해서 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어떤 로그인, 별도의 시스템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이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볼트의 인증을 활용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볼트의 OIDC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인증을 받고 애플리케이션으로 다시 콜백을 해서 이제 저희가 애플리케이션에 뭔가 인증을 받는 이런 절차를 하나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예를 들자면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제가 요즘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뭐 SNS에 대한 인증을 받거나 혹은 뭐 구글 같은 케이스에 대해서 뭐 구글 로그인하기 하면은 저희가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부 인증 시스템으로서의 제공을 하는 이제 볼트의 OIDC 프로바이더 기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애플리케이션의 이 OIDC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 애플리케이션이 저희가 원래는 애플리케이션 구현을 할 때 백엔드에다가 이런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담아두는 별도의 뭐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LDAP이나 AD 이런 것들을 붙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역할로서 이제 볼트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이런 인증 메커니즘을 단지 그냥 인증만 받기 처리하기 위한 이런 하나의 주체로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에 저희가 로그인 요청을 하면 그 로그인에 대한 검증을 볼트에서 검증을 해서 리턴을 해주는 이런 식으로의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활용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트의 이 서버 기능을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제가 간단하게 개발 모드로 띄울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두었고요. 네, 개발 모드로 실행을 하면 네, 볼트는 일단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이 창은 꺼두고요. 자, 이렇게 로그인을 하면 볼트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 액세스에 이 새로운 메커니즘들, 즉 이 인증을 받는 메커니즘들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뭐 유저 패스워드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하나 활성화해 가지고 뭘로 해볼까요? 네, 유저 패스 뭐 테스트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만들어주고 네, 이 안에서 저희가 설정도 해줄 수 있고 이 유저 패스에다가 새로운 유저도 이렇게 테스트라고 하는 유저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테스트라는 유저도 만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볼트에 인증받기 위한 이런 인증을 여러 가지를 또 붙일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볼 거는 이 볼트 자체에 대한 인증이 아니고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 이 볼트에 대한 인증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첫 번째로 설명드렸던 게 OIDC 프로바이더입니다. 네, OIDC 프로바이더를 활성화하는 거는 이렇게 UI에서도 간단하게 하나를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네, 퍼블릭이고 리다이렉트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애플리케이션의 홈페이지, 네, 따따따 홈페이지에 닷컴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콜백에 대한 URI를 이렇게 정해 줄 수 있고요. 이렇게 정의를 하면 이렇게 테스트 애플리케이션이 하나 생기고요. 이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실제 이렇게 이슈잉을 할 수 있는 저희가 즉 OIDC 연동을 하기 위한 별도의 볼트의 엔드포인트가 이렇게 생성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애플리케이션에 구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만들어 놓은 테스트에 대한 테라폼 프로비저닝에 대한 코드도 이렇게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고 빠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제가 테라폼으로 들어가서 네, 테라폼에 들어가 보면 여기 코드를 조금 설명드릴 텐데, 네. 이 코드는 테라폼이 뭐 단순히 이제 AWS나 애저나 이런 클라우드에 대한 것만 프로비저닝 하는 거 외에도 진짜 뭐 볼트라든가 뭐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프로비저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볼트를 쓸 거기 때문에 볼트에 대한 프로비저닝에 대한 조건들을 이렇게 미리 넣어놨고요. 뭐 간단하게 리뷰를 하자면 뭐 폴리시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아이덴티티에 대한 것도 미리 만들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뭐 유저 패스워드 같은 이런 어선티케이션 백엔드도 구성을 하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각 사용자에 대한 아이덴티티에 대한 설정들, 이게 이제 저희가 인증을 하기 위한 백엔드로서의 역할이겠죠. 그래서 이 각각의 사용자 혹은 어떤 애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구별할 수 있는 고유 엔티티를 이렇게 만들고요. 각각의 엔티티에 대해서는 뭐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뭐 패스워드 같은 것들은 어떻게 설정을 할지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에서는 간단하게 유저 1이라고 하는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로만 이렇게 설정을 해놨고요. 자, 그 밑으로는 OIDC 클라이언트를 만들 수 있는 각각의 구성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 UI로만 설명드렸지만, OIDC 클라이언트에 대한 뭐 이름이라든가, 뭐 콜백 URL 리스트라든가, 그리고 이 OIDC에 대한 뭐 스코프, 뭐 프로바이더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 놨고요. 그 실제로는 저희가 이렇게 볼트의 OIDC 프로바이더를 만든다 하더라도, 이거 결국은 애플리케이션에서 쓸 수 있게 뭐 이슈어라든가 뭐 클라이언트 아이디라든가 시크릿 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출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나 구성해 놓은 테라폼 파일이고요. 이 테라폼 파일에서는 간단하게 테스트를 빨리 할 수 있게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는 이런 클라이언트 아이디, 시크릿 이런 것들이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템플릿 파일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테라폼을 실행만 시키시면 실제 테스트를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코드도 작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여기서 테라폼 이닛을 한번 해주시면 필요한 프로바이더들을 다운을 받을 거고요. 그리고 네, 테라폼 어플라이를 수행을 해서 실제 만들어질 애플리케이션 소스들, 컨피그레이션들 이렇게 만들어지면 네, 저희가 실제 코드에서 활용해야 되는 게 클라이언트 아이디, 시크릿, 그리고 이슈어. 네, 볼트가 이제 이슈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필요하고요. 테스트를 하기 위한 이제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이렇게 출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되었다면 실제 코드에다가 저희가 이걸 넣어서 이 OIDC 클라이언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미리 이렇게 템플릿을 작성을 해서 코드를 작성해 두었고요. 실제 필요한 게 이슈어나 클라이언트 아이디 시크릿이다 보니까 이것도 미리 이렇게 넣어줄 수 있게 템플릿 파일로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테라폼의 프로비저닝이 완료가 되면 이렇게 index.js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만들어지고요. 저희가 실제 필요로 했던 이런 값들이 미리 다 채워져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이 됐다면, 이거는 제가 노드.js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노드.js로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타트 구문을 미리 만들어 놨고요. 여기 패키지에다가, 그래서 npm 스타트를 해주시면, 네, 이렇게 8080이라고 하는 걸로 테스트 애플리케이션이 떴고요. 자, 일단 사운드 여기서 0.0.1. 네, 이렇게 들어가면, 로컬호스트라고 하더니, P. 네, 들어가면, 뭐 그렇게 이쁘진 않지만, 어찌됐건 OIDC를 테스트 해볼 수 있고, 또 어서티케이션 백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확인할 게 OIDC 프로바이더고요. 자, OIDC 프로바이더는 뭐 코드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여기 패스포트라고 하는 구현체를 사용을 했고요. 네, 클릭을 하면 로그인 OIDC라고 하는 쪽으로 네, 요청을 넘깁니다. 여기 get 요청을 넘기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OIDC라고 하는
요 패스포트의 스트래터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이쪽에서 이제 여기 인증에 대한 요청이 날아가면 볼트로 인증을 해서 이 볼트에서 인증이 완료가 되면 다시 콜백을 받아서 이 웹페이지로 돌아오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동작하는 걸 먼저 보여드리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OIDC에 대한 일리츠 빵빵이를 어, 아이고, 네, 이렇게 로그인을 시도를 하면 제가 아까 만들어 놓은 유저 1이라고 하는 계정이 있고요. 네, 사인인을 하면 네, 리턴을 받아서 실제로 볼트가 리턴한 사용자의 정보가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정보에 보면 여기에 83FBBFD4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사용자의 고유 아이디 식별자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이게 실제로 볼트에 있는 건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액세스에 가보면 아, 루트로 루트로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 보면 액세스에 유저 패스가 있고 실제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엔티티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엔티티에 보면 제가 실제 이렇게 발급을 받은 아이디와 똑같은 아이디가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OIDC 로그인을 하고 나서에 이 사용자가 실제 어떤 사용자인지, 아이디를 어떻게 갖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실제 이 애플리케이션을 처리할 인증 이후의 작업들을 처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식을 또 알아볼 텐데요. 자, 두 번째 방식은 이렇게 OIDC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볼트 자체에 대한 인증 API를 활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 다시 홈페이지로 돌아가 보면, 네, 실제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게 유저 1이라고 하는 아이디였죠. 자, 이 방식은 원래는 저희가 애플리케이션 설계를 할 때 이 인증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예를 들면 뭐 몽고디비나 마이스컬이나 만들어 놓고 스키마 잡고 여기다가 이제 유저네임은 뭔지 뭐 패스워드는 뭔지 얘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어떤 메타데이터가 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넣게 되어 있죠. 네, 이렇게 넣게 되어 있는 별도의 이런 인증에 대한 구현을 이제 볼트의 인증을 빌려 쓰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드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로그인에 대한 패스 여기 보시면 요 폼, 유저와 패스워드에 대한 폼은 로그인 대시 유저 패스에다가 포스트로 넘기게 되어 있고요. 네, 여기서 이제 사용하는 게 패스포트의 로컬 스트래티지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하면 유저라고 하는 곳으로 넘기게 되어 있고, 이 스트래티지를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실제 여기서 들어오면 유저네임과 패스워드가 들어오면 이제 볼트에다가 실제 요청을 하게 되고요. 백엔드가 볼트죠. 네, 볼트에다가 요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가지고 실제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게 원래는 그 볼트의 API가 제공을 하는 로그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요 URL에다가 유저네임 넣고 패스워드를 바디 값으로 넣어서 주면 실제로 볼트가 인증을 해서 값을 리턴해 주겠죠. 이렇게 리턴해주는 값을 가지고 저희가 이 애플리케이션에서의 인증 처리를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볼트의 인증을 좀 빌려다 쓰는 방식으로 저희가 구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돌아가는 것 한번 보면 한번 틀려보겠습니다. 원래는 유저 1에 유저 1인데 유저라고만 치고 사인인을 해보면 이게 자꾸 HTTPS로 날아가네요. 네. 해보면 제가 브라우저를 좀 바꿔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아, 브라우저를 사파리가 자꾸 HTTPS로 보내가지고 네, 여기서 유저 1에 그냥 유저라고만 쳐서 넘기면 여기 메시지가 뜨는 거 보면 invalid 유저네임 or 패스워드 이렇게 뜨죠. 네, 요거는 볼트가 패스 처리한 에러 메시지가 되겠고요. 다시 제대로 된 이름을 넣고 볼트 인증을 받으면 볼트에서 건네주는 값들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볼트에서 출력을 해주는 값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유저네임과 뭐 서브, 네, 요 아이디를 출력하는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앞서서 이 화면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인증도 이제 볼트를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볼트의 ORDC 프로바이더가 제공하는 게 실제로는 볼트의 어센티케이션 메소드를 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볼트가 어센티케이션의 약간 중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볼트를 가지고 뭐 인증에 대한 처리라든가 혹은 애플리케이션에서 쓰는 별도의 인증이 필요할 때 뭐 따로 이미 볼트가 구축되어 있는 환경이라든가 볼트를 어차피 써야 되는 환경이라고 한다면 이 볼트에 있는 인증 메커니즘을 활용해서 실제 애플리케이션의 인증을 구현해 보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번에는 간단하게 이제 볼트에 대한 어스 백엔드를 이제 애플리케이션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